안녕하십니까 블스입니다. 오늘 자말인 15번째 시간, 오늘은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UI적인 면을 살펴봤다면 이제 개발자의 본연의 업무라고 할까요? 데이터를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데이터 바인딩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묶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왜 묶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 할 내용이 이벤트와 핸들을 이용한 데이터 바인딩. 자, 이것은 뭔가 이름이 거창하게 써 있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해본 겁니다. 어떤 이벤트 그 버튼을 만들고 버튼에 이벤트를 달아서 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리스너라고 하는 핸들러 같은 녀석이 특정한 함수가 그 이벤트를 받죠. 그래서 그 안에서 특정한 어떤 동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벤트와 핸들러입니다. 자, 근데 요거 개념에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고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럴까요? XML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C# 파일을 다루지 않고 XML 파일만 이용을 해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해서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다른 쪽에 있는 UI에 뭐 다른 데이터가 어떻게 수정이 된다든가 변경이 되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바인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바인딩은 말 그대로 여기에 어떠한 객체가 있고요. 여기에 어떤 객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객체는 오른쪽에 있는 객체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객체가 변화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다고 뭔가 알려줘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그걸 듣고 있다가 특정한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또 한번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변경됐다고 또 알려주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동작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이걸 이벤트라고 그러고요. 이벤트 객체가 전달이 되고 이벤트 센더라고 그러고 이벤트가 전달이 돼서 이쪽을 핸들러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이 그림을 데이터가 바인딩 되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쪽에 데이터가 뭔가 변경이 돼가지고 스테이터스가 변경되고 데이터가 변경이 됐어요. 그 데이터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녀석이 그 데이터에 따라서 뭔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그 데이터가 바인딩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하나의 경우만 살펴본 건데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위쪽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벤트를 발생시킨 객체 안에는 어떤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변경된 데이터가 담겨져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를 마구마구 뿌립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듯이 마구마구 뿌려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가 변경이 됐을 때 나는 어떠한 특정한 동작을 하겠다고 핸들러를 구현한 곳에서는 그죠? 핸들러를 구현한 곳에서는 모두 다 전달되는 이 데이터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에 어떠한 값이 0이에요. 그러면 이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벤트를 내려서 데이터 0이 왔을 때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에서는 0을 가지고 폰트 사이즈를 0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오브젝트는 아니야, 나는 패딩을 0으로 설정할 거야. 아니면 어떠한 오브젝트는 뭐 마진을 0으로 설정할 거야. 똑같은 데이터가 위에서 내려오지만 전달이 되지만 핸들러로 전달이 되지만 각각의 오브젝트에 따라서 폰트 사이즈를 조정한다든가 패딩을 조정한다든가 마진을 조정한다든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되는 범위가 다르겠죠. 자, 이번에는 0이 아니라 나는 10으로 바꿨어. 그래서 10을 갖다가 이벤트로 해서 데이터를 내렸어요. 그럴 때 얘는 폰트가 10이 되겠고요. 패딩이 10이 되겠고 마진이 10이 되겠죠. 음.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그 데이터를 듣고 있는 핸들러 쪽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작업을 이루어질 때 이런 것을 우리는 데이터가 바인딩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바인딩에 대한 그 레퍼런스 문서는 그 MS 쪽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자마린 데이터 바인딩을 하면 이런 동영상도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뭐 데이터 바인딩에 관한 문서들이 쭉 있고요.
샘플 바인딩 데모 이런 샘플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뷰가 지금 다른 거죠. 위쪽에는 레이블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밑에는 슬라이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슬라이더를 움직이는데 슬라이더를 움직일 때 슬라이더의 밸류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 밸류 값이 달라졌을 때 이쪽에 있는 녀석은 로테이트에 그 값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글자가 빙글빙글 돌아간다든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이 이벤트를 해서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녀석이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녀석이 이쪽이겠죠. 그죠? 자, 지금은 뭐 레이블 같은 텍스트를 출력하는 뷰 하나만 있지만 또 다른 게 있으면 그 또 다른 거는 뭐 로테이트 기능이 아니라 뭐 패딩이라든가 마진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이 밸류를 똑같은 밸류 값을 가지고 활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소스도 다운로드 지불을 해서 소스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저도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잘 샘플 심플하게 쉬운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 데이터 바인딩이 어떤 식이라는 거는 일단 머릿속에 조금 담아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를 어떤 오브젝트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를 구현해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는 거 이미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자, 오늘은 버튼을 갖고 예전에는 해봤었죠. 근데 오늘은 버튼이 아니고요. 그 MS 문서에 있는 것처럼 슬라이드를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이렇게 슬라이드 움직이죠. 움직였을 때 위쪽에 첫 번째 있는 레이블에서는 패딩 값이 조정이 되고요. 폰트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뭐가 조정이 됐다? 패딩이 조정된 거죠. 이 그 뭐죠? 슬라이더 밸류 값에 의해서 똑같은 밸류 값이 위쪽에서는 패딩으로 적용이 되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뭐가 적용된다? 폰트 사이즈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벤트와 핸들러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이벤트와 핸들러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제가 좀 열겠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폼즈를 해서요. 어, 자, 프로젝트의 위치는 언제나 했던 자마린 프로젝트 자, 15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15 프로젝트 000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거 선택을 하겠고요. 오케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자, 여기서 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할 기능에 따라서 페이지를 좀 분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컨텐츠 페이지를 만드는데요. 자, 페이지 이름은 뭐 데이터 바인딩이니까 데이터 바인딩 EX라고 할까요? 자, 첫 번째 01을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됐습니다. 자, 여기서 메인 페이지 이걸 좀 바꿀게요.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 EX 이걸로 바꿔주겠고요. 자, 앱에다가 한번 실어서 보도록 할게요. 에뮬레이터에 잘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탑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장표에 보면 일단 레이블이 두 개 나왔고요. 그 레이블 밑에 슬라이더가 나왔죠. 그래서 똑같이 먼저 UI 먼저 구성을 해보고요. 그 UI에 이벤트하고 핸들러를 구현을 해서 이벤트에 따른 그 다른 뷰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가 되고 있고요. 자, 빌드가 되고 있는 동안 멍하고 있긴 좀 뭐하니까 자, 먼저 조금 미리 코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에는 패딩을 좀 줘보겠고요. 백그라운드에는 뭐 요 정도 색으로 해서 구분만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인데요. 다 필요 없겠고 자, 텍스트에다가 아까 헬로우였죠. 그래서 헬로우 아이고 헬로우
네, 잘 뜬 거 확인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x 땡 네임에서 레이블 01이라고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ML은 정렬이 좀 안되면 거기 불편하기 때문에 꼭 정렬을 잘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하얀색으로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폰트 어트리뷰트는 볼드로 해서 좀 잘 보이게. 그 다음에 호리존탈 옵션은 텍스트 얼라이먼트는 센터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레이블이 일단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이블이 있었죠. 자, 하나 더 레이블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레이블의 이름은 2번이라고 하겠고, 이름은 자마린으로 하겠고요. 네, 이 정도 그냥 똑같이 할게요. 그래서 보면 예, 두 개 떴고요. 자, 요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슬라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네임 그 다음에 슬라이더 01이라고 이름 해주겠고요. 자, 민 값하고 맥스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맥스는 한 40 정도로 주겠고요. 미니멈은 한 10 정도로 줄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슬라이더가 자, UI를 먼저 보고 할까요? 예. 자, 슬라이더 잘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나오죠. 자, 이 슬라이더를 움직일 때 여기에 나오는 밸류 값이 있겠죠. 이 밸류 값을 첫 번째 있는 레이블에서는 패딩으로 적용을 하고 두 번째 있는 자마린이라고 써 있는 레이블에서는 폰트 사이즈로 적용을 해보는 그죠. 그래서 한 곳에 있는 값이 여러 군데 다른 곳에서는 각자 자기가 알아서 취향껏 쓸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슬라이더에다가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자, 드래그 컴플리트를 한번 해볼까요? 스타트. 네, 컴플리트가 낫겠죠.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 움직여서 그죠? 컴플리트 놓았을 때 그 값 밸류를 체크를 해서 어떤 값이 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더 01 드래그 컴플리트 핸들러 만들어 주겠고요. 우리 버튼 했을 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 파일을 만들어 좀 건드려야 되니까 디버그 좀 꺼보겠고요. 됐죠. 이렇게. 자, C# 파일 와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한계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요. 저는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하죠. 슬라이더 샌더 해서 요거 전체에 뭘.id 됐고요. id가 슬라이더 01이라고 아까 이름 해놨죠. 그래서 id가 같으면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제 레이블 아까 레이블 01이었습니다. 01의 패딩 프로퍼티를 어떻게 조정해라? 슬라이더 01의 밸류 프로퍼티로 조정을 해라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밸류가 더블 형식이죠. 인트로 캐스팅을 해서 들어가면 좋겠죠. 이렇게 됐고요. 자, 슬라이드 2번에는 어떻게 슬라이드 1번의 밸류를 갖다가 레이블 2번에는 폰트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됐나요? 네,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탑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더가 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고 나서 드래그 컴플릿 되면 움직이죠. 저기 변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레이블의 폰트 사이즈는 변하지 않죠. 왜? 첫 번째 있는 레이블은 패딩 똑같은 밸류 값을 가지고 슬라이드 1번에 있는 밸류 값을 가지고 어떻게 레이블 1번에는 패딩 값을 조정하게 설정을 해놨고요. 레이블 2에는 폰트 사이즈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레이블 2는 폰트 사이즈가 조정이 되는데요. 레이블 1은 어떻게 패딩 사이즈가 조정이 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좀 수정을 할까요? 이거 좀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좀 다시 만들어 줄게요. 이벤트를 이거 말고 value changed 변할 때 일어나는 value change가 낫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하면
요거 그대로 다 옮겨서 이쪽으로 붙여 놓으면 되겠죠. 됐죠. 자, 디버거 중단하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래그 컴플리트이 아니라 밸류 체인지니까 값이 변할 때 드래그를 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니까 좀 더 부드럽게 되겠죠. 네, 됐죠. 그래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임과 동시에 근데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음, 여기 초기 원래 갖고 있는 값들이 있는데 얘 초기 값이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움직이면은 예, 깜빡이면서 다시 초기화 되죠. 자, 요거는 자, 함수를 하나 만들까요? 그래서 처음에 프라이빗 주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닛 됐을 때 프로퍼티를 적용할 수 있게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레이블 01점 패딩 요 그대로 다 복사용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 화면이 뜨면 한번 이 함수를 호출을 해갖고 초기 설정을 슬라이드에 맞게 초기 설정이 한번 될 수 있도록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부드러워지겠죠. 네, 됐죠. 끊어지지 않고 처음에 딱 이닛 되자마자 페이지가 이닛 되자마자 이닛 프로퍼티 호출해서 그 슬라이드의 밸류 값으로 패딩하고 폰트를 맞춰 놓기 때문에 끊어진 효과 없이 깜빡이는 효과 없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하고 핸들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이거를 자마린에서는 그 바인딩 컨테스트라고 그래갖고요. 바인딩 컨테스트 프로퍼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퍼티를 이용하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그 뭐죠? C# 파일을 건들지 않고 자물 파일에서도 어떤 거 슬라이더하고 레이블하고 슬라이드하고 레이블하고 관계를 맺어서 슬라이더의 값이 변하면 레이블의 특정 값이 변하도록 C자 파일로 이렇게 핸들러를 구현하지 않아도 그 바인딩 컨테스트를 이용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추가를 하나 하겠고요. 자, 컨텐츠 페이지 데이터 바인딩 EX01이라고 할까요? EX01이었나요? 예, 0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02로 바꿔주겠고요. 자, 02는 01하고 똑같은 UI를 가질 수가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에 있는 UI 중에 이거 다 복사해 볼까요? 전체 다 복사해서 02에다가 전체 다 붙여 놓고요. 02로 요거만 바꿔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벤트 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수 UI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탑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재하는 동안 자, 장표를 보면 방금 첫 번째 장표, 이 장표가 어떤 UI에서 데이터를 내리면 그 데이터를 듣고 있는 핸들러를 이용하는 녀석들이 각각 이렇게 실행이 되는 이런 거였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바인딩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자물 파일만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요건 아까 좀 다릅니다. 얘는 같은 경우에는 핸들러를 등록을 해놓고 핸들러를 이렇게 그 이용을 해서 핸들러 안에서 내가 그 컨트롤하고 싶은 녀석들의 객체를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자, 이거는 좀 다른 게 어떤 오브젝트의 값이 변하면 어떤 데이터가 변동을 하면 나도 그 데이터를 듣고 있다가 그 데이터가 변동함과 동시에 나도 같이 그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해서 데이터 쪽으로 내가 좀 귀 기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나는 이 데이터가 변할 때 나도 뭔가 변하겠다 하면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요. 이게 데이터 바인딩 컨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나는 데이터가 변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그럼 이걸 끊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녀석들이 능동적으로 위쪽 어떤 데이터가 변하는 곳 쪽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 그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떴나요?
예, 떴죠. 그래서 보시면 예, 이벤트 핸들러가 없기 때문에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방금 만든 거에 C# 파일에도 이벤트 핸들러가 전혀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건들지 않고요. 여기서만 그 바인딩 컨테스트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인딩 컨테스트는 이제 신화를 보면 이 슬라이더의 값이 변할 때 레이블 이 녀석과 레이블 이 녀석의 특정한 값을 우리는 변화시키고자 해요. 그러면 레이블 이 녀석과 레이블 이 녀석은 그죠? 슬라이더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슬라이더의 어떠한 값, 여기서는 밸류죠. 그죠? 밸류 값이 변하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이 녀석을 바라보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이 무엇인지 설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타겟에 어떠한 속성을 변화시키는지 또 작업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주는 방법은 바인딩 컨텍스트라는 프로퍼티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바인딩 프로퍼티에다가 값을 넣어줄 때, 그죠? 이렇게 중괄호를 쳐줍니다. 이걸 이제 바인딩 표시를 하는 그 뭐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중괄호를 표시고 해주고, 다음에 자마린의 네임스페이스를 따른다고 해서 x, 그 다음에 레퍼런스 어디에 있는 것을 나는 따르겠다. 그 다음에 네임을 넣어주고요. 네임 넣어준 다음에 어떤 거? 슬라이더 01이죠. 그래서 슬라이더 01을 따르겠다. 자동 완성도 되는데요. 예, 슬라이더 01을 이렇게 따르겠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타겟 설정이 된 거예요. 나는 누구를 바라보겠다? 이 녀석의 값을 바라보겠다. 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자,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녀석이 변하는 값 중에 어떠한 값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프로퍼티에 적용을 하겠다. 자, 나는 패딩에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패딩에 적용을 하고 또 바인딩 나옵니다. 그래서 바인딩 해주는데 나는 그 패스라는 것을 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밸류 값, 밸류 체인지에서 나오는 밸류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밸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문법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중괄호가 하나겠죠? 네, 됐죠? 자, 그럼 이걸 똑같이 써주면 돼요. 두 번째 레이블. 나는 슬라이더 01을 바라보겠다. 그 중에서 나는 그 값 중에 밸류 값을 나는 폰트 사이즈에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바인딩을 해주겠다. 바인딩 해주겠다. 그 다음에 패스, 그리고 패스는 value를 이용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 C# 파일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자물 파일만 이용해서 아까는 슬라이더가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 녀석들을 컨트롤하는 거였다면 이제 슬라이더는 누가 누구를 컨트롤할지 몰라요. 이 녀석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타겟이라고 그러는데요. 타겟은 그대로 두고 내가 값이 변하는데 알아서 내 값이 변한 값을 이용할 사람은 이용해. 그래서 이 녀석도 이용하고 이 녀석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할 때는 바인딩 컨텍스트에서 레퍼런스 어느 객체를 나는 참조하겠느냐 먼저 정해 주시고요. 그 객체에 어떠한 값을 나는 또 이용을 하겠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용을 하겠다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이렇게 네, 변화를 주면 변할 수가 있겠죠. 그죠? 패딩 값이 변하고 폰트 사이즈가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게 자물 파일 바인딩 컨텍스트 프로퍼티를 이용한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그 바인딩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뭐 C샵 그 자마린 쪽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기능을 구현해놓고 보면 지금 중복된 코드가 있어요. 이것도 중복되고 이것도 중복되죠. 그죠? 그리고 바인딩 이러한 부분도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표시한 또 이렇게 써도 되고요. 하나로 좀 더 간결하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면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다 그냥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소스 파일을 다운 받으시는 분들은 좀 보기 편하게 구분 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인딩 ex03이라고 할까요? 데이터 바인딩 02까지 갔죠. 데이터 바인딩 03.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03으로 좀 수정을 하겠고요. 자, 03 같은 경우에도 02랑 똑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카피를 해올게요. 자, 카피해서 전부 다 지워버리고 붙여놓고 3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한 줄로 만드는 건데요. 03에서는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의 내용을 어디로 이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좀 지울까요? 지워버리고 자, 바인딩에서 그 어떤 타겟을 정하는 부분을 그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 SOURC 소스 주고요. 그리고 지워버릴까요? 소스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인딩 하는 거 X 레퍼런스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은 슬라이더 01 타겟 정해주는 거겠죠. 중괄호가 하나 둘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몰링인다 패스까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패스는 value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두 줄인데요. 두 줄을 이렇게 한 줄을 좀 요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요약을 해서 소스 타겟을 정해준다. 여기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이죠. 이 녀석에 있는 뭘 나는 패스를 어디에 나의 패딩에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어디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나는 폰트 사이즈에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다 지워버리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탑재를 한번 시켜보면 뭐 두 줄로 쓰나 한 줄로 쓰나 뭐 그렇게 큰 그 불편이 없으시면 본인이 그냥 쓰기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줄 쓰는 걸 더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레퍼런스 문서는 좀 간략하게 해서 한 줄로 쓰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잘 되죠.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볼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 부분 다 공통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만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뷰들을 감싸고 있는 뷰가 스택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스택 레이아웃으로 위 레벨로 이걸 올려요. 올리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건 요것만 있으면 되겠죠. 요것만. 그래서 요것만 취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중지시킬게요. 중지시키고 페이지를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페이지에다가 데이터 바인딩 EX04라고 해서 만들어 주겠고요. 04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됐고요. 자, 04도 03하고 똑같은 녀석이니까 그대로 전체 카피해서 지워버리고 어떻게 04로 요거만 바꾸면 되겠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C# 파일을 건든다 안 건든다 전혀 안 건들고 있습니다. 자물 파일만 이용을 해서 순수 자물 파일만 이용해서 뭘 한다?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저기 그 데이터를 바인딩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스택 레이아웃으로 공통된 부분을 올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예요? 바인딩 컨텍스트 써주면 되겠죠. 바인딩 컨텍스트 나는 어떤 것을 레퍼런스 할 거예요? X 레퍼런스 그리고 이름은 뭐예요? 네임은 슬라이더 01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녀석이 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녀석에서 이런 걸 다 빼주면 돼요. 빼주고 나는 뭐만 해주면 된다? 바인딩 패스 요 공통된 부분 다 날려버리면 되겠죠. 이렇게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다 생략하고 이렇게만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겠죠. 여기서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곳에서 누구? 나는 이 값을 패딩에 적용하겠다. 이 값을 폰트 사이즈에 적용을 하겠다. 자, 실행을 한번 해서 탑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바인딩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됐고요. 움직이면 잘 되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핸들러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핸들러 직접 구현하는 방법. 근데 불편하고 코드가 길어지고 유지보수하는데도 조금 번거롭겠죠.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을 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방법이 바인딩 컨텍스트 이용하고요. 여기다 타겟 정해주고 다음에 어떠한 값을 이용할 건지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하나로 뭉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 내부적으로 소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이 값을 어디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되긴 되는데 요거를 또 하나로 간략하게 공동된 코드니까 중복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위쪽 상위 레벨로 올려서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 올려주고 정작 필요한 부분만 따로따로 기술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래서 데이터 바인딩이 무엇인지 좀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바인딩을 하는 방법, 바인딩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자물 파일에서 쉽게 우리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바인딩을 하는데 오늘은 순수 자물 파일만 갖고 해봤어요. 근데 C샵 파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C샵 파일을 가지고 순수 C샵 파일만을 가지고 데이터 바인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샵 파일을 이용할 때도 오늘 사용했던 뭐예요? 바인딩 컨텍스트 프로퍼티 그대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 클래스가 있어요. 바인딩 객체를 이용해서 바인딩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